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엔비디아 나홀로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엔비디아만 눈에 띄었습니다. 9% 넘게 오르면서 드디어 $1,000를 돌파를 했는데요. 시장 상황이 좋았다면 더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엔비디아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3위 기업입니다. 예, 시가총액 3위라는 것은 그만큼 덩치가 크다 이런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9.32% 올랐으니까 엔비디아 오른 것만으로도요 S&P 500 지수 같은데 상당히 플러스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에서는 그 비중이 더 크죠. 네. 그런데 나스닥이나 S&P 또 다우 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엔비디아를 뺄 때 다른 기업들 주가는 훨씬 더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뒤로 돌려서 1분기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나오던 올 2월 달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때 이 엔비디아 주가가 16% 가량 올랐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그러니까 우선 엔비디아 자체로도 그 3달 전에 폭발적인 장세보다는 오늘 엔비디아 주가 상승폭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미진했다.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 주가가 올랐지만 3개월 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보다도 더한 것은 당시에 엔비디아가 오를 때는 반도체 인공지능 생태계에 속해 있는 슈마콤이라든지 SMCI죠. 그 밖에 뭐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델 이런 회사들이 동반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는 나머지 종목은 많이 떨어졌고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엔비디아 나홀로 급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마이크론이나 AMD, 마이크론은 그 SK 하이닉스와 경쟁을 하면서 HBM, 적층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고 AMD는 역시 GPU 반도체를 만드는 곳인데 이런 곳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뭐 상당히 이상 정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와 그럼 다른 업체의 차이가 뭐냐? 저는 이 대목에서 역시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을 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액면 분할을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가격 상승은 반도체 인공지능 실적 좋았던 그 부분보다는 액면 분할이라는 어떤 외생 변사가 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어떤 인공적인 정시 부양책이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자체로만 놓고 보면 3달 전보다도 훨씬 못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주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때 1년 반 전에 비해서 엔비디아 주가 70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수익은 5배 정도, 500% 정도 올랐거든요. 이 얘기는 1년 반 전하고 비교할 때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엔비디아의 PER 지수가 올라갔다. 이 얘기는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다고 이렇게 시장 일각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블랙웰이라는 새 인공지능 반도체의 그 GPU 아키텍처 이것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새 블랙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아마존은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기존 후퍼 제품을 덜 쓰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 블랙웰은 뭐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지만 젠슨 황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에어파켓 현상, 새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요, 구 제품이 새 제품에 대한 기대로 안 팔리는 현상. 아마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한때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존이 당분간 호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H100 시리즈의 GPU 주문을 취소했다. 네. 이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마존은 이후에 보도가 좀 일부 왜곡됐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는 바로 블랙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에어파켓이라는 게 공기 주머니인데요. 그러니까 새 제품으로 넘어갈 때 양쪽 물건이 다 안 팔리는 일종의 진공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작동을 했다. 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전월 대비로 보면 성장률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엔비디아의 피크가 고점에 오지 않았냐는 이런 어떤 일각의 우려도 야기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엔비디아가 이끄는 장세는 뭐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상승 폭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테슬라 날벼락. 엔비디아와는 대조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밤사이에 4% 넘게 빠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유럽에서 나온 판매 수치가 좋지 않았고요. 특히나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그동안 오는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판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문구가 사라진 게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 들어간 데는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차를 확대 생산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테슬라는 이 분기마다 전기차 영향 보고서 인플루언스 이 리포트라는 걸 발표합니다. 여기서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가 아니라 테슬라가 다른 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 영향 보고서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계속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연간 2천만 대를 팔겠다. 2030년이 되면. 네. 2030년이 되면 2030년은 불과 6년 후입니다. 근데 지금 100만 대 수준, 뭐 200만 대 수준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네. 2천만 대를 판다. 이거 작년에 180만 대를 팔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기대를 해왔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 영향 보고서에서 2030년에 2천만 대 판다는 내용을 슬그머니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근데 시장에는 그걸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없앴지? 자신이 없구나. 최근에 지금 전기차 좀 안 되고 있는 전기차의 캐즘에 덫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리고 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속 2천만 대라고 말을 했다가 지금 180만 대인데 6년 후에 2천만 대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엄청난 폭의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내년에 감소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많은 머리 좋은 일론 머스크가 살짝 뺐어요. 그 대목이 뉴욕 증시에 발각이 됐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전기차 2천만 대 목표를 사실상 포기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와르르 급락했습니다. 자, 하루 전날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랬어요. 그때는 펩시 또 코카콜라 이런 등의 전기 트럭을
보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그러나 현재 지금 이 테슬라 사정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구조조정에다가 지금 내우 외환 오나 리스크까지 상당히 겹쳐 있는 상태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지금 하루 전에 6%까지 오른 것으로 보면 조그마한 호재라도 있으면 지금 테슬라를 사 들어가겠다는 대기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여러 번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를 써왔기 때문에 네. 그런 호재와 악재 속에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다. 요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내려갈 때는 주식을 잘 타고 올라갈 때는 잘 내리는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월가 황제의 경고. 월가 황제. 지금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를 지칭하는 별명인데요. 저희가 발언이 나올 때마다 주요 뉴스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미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악의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얼마나 비중을 두고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까? 예, 이 월가의 황제 JP 모간의 CEO를 가르치는 얘기인데요. 지금 CEO가 제이미 다이먼이죠. 이 다이먼의 발언이 영향을 크게 갖는 것은 뉴욕 증시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 그냥 말로만의 영향력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을 단기간에 가장 많이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이먼이란 개인이 아니라 네. JP 모간이란 CEO예요. JP 모간이 제일 큰 투자은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JP 모간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언론들이 JP 모간, 특히 JP 모간을 끌고 가는 이 다이먼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서 뭐 탈이다랄 정도인데 이거 그렇지 않다. 이거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에는요, JP 모간에서 어떤 구체적인 경고까지 나왔냐면 올해 S&P 500을 기준으로 주가가 20% 이상 지금에서 2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하라. 이런 보고서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JP 모간이나 월가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이 볼 때는 지금 주가가 과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다이먼이 컨퍼런스 콜에서 내 5년 이상 안 할래 라고 해서 은퇴 발언할 때 주가가 크게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 그때 핵심 발언은 이제 5년을 안 하고 곧 그만두니까 인기 있는 정책을 안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떨어진 이런 측면도 있지만 바로 그때 이 제이미 다이먼이 한 발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요. 자사주 사는 것은 자살이다. 자, 지금 가만히 한번 보면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회사들, 특히 애플이 떨어지다가 많이 올랐는데 애플 주가 오른 것은 자사주를 대량 매입했습니다. 네. 구글 자사주 대량 매입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조삼모사 같은 그 오른쪽 살로 왼쪽 살을 대체하는 효과죠. 그런데 주주들이 왜 JP 모간은 자사주를 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뉴욕 증시에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의 자사주 관련 발언 한번 올려주시죠. JP 모간이 컨퍼런스 콜에서 한 이 자사주 발언을 보면요. 자, 자사주 나는 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사주 사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지금 자사주를 사면 떠나가는 주주들한테만 좋을 거 아니냐.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사면 회사 돈이 나간다. 그래서 나는 자사주를 사지 않는다라고 딱 잡아 얘기하면서 지금 JP 모간 주가 떨어지고 있고 또 미국 금융주가 지금 휘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JP 모간이 아무리 월가 황제라 하더라도 월가 황제의 말대로
정도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도 화로 동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겨울에 따뜻한 난로를 생각해야 되고 또 겨울에는 여름에 시원한 부채를 생각해야 된다. 네.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응하자. 그런 면에서 JP 모간 월가 항제라는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파 이창용 한국은행이 어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3.5%로 유지를 했습니다. 11차례 연속이었는데요. 그래서 관심은 과연 이창용 총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이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졌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라고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의 고민이 좀 깊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경제계에서는 금리 인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높아진 금리 부담 때문에 휘청하고 있고요. 중산층 또는 이 월급쟁이들도 지금 소득은 조금 올랐는데 물가 때문에 실질 소득은 감소한 상태인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조금 대출받은 그 부담 엄청나게 지금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가 목을 세워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창용 총재가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보통 이창용 총재는 강력한 발언을 잘 하지 않고 크게 굳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래 보면 물론 이창용 총재는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좀 비둘기에 가까워요. 네. 그동안의 성향들을 보면. 그런데 매파적 발언을 했다. 자,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발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까요? 자, 물가 상방 압력이 4월 달보다도 커졌다. 4월 달에 4월 달에도 금리 인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물가가 더 올라가고 있다. 물가가 올라간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다보다 물가가 올라가려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금리 인하의 불확성이 커졌다 이렇습니다. 커졌다 뿐만이 아니라 앞에 훨씬 커졌다. 네. 이 중앙은행 관계자들은요. 단어 하나 특히 부사, 조사 이런 거 굉장히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창용 총재 어제 발언은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비둘기의 매파 변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금통위 결정, 금리 그냥 동결하는 것으로 나올 때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시장이 안정되는 듯 했는데 네. 이창용 총재의 매파 발언 나오면서 그 국채 금리 하락폭 다 거꾸로 돌아갔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 그렇게 쉽지 않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요. 그동안에 한국의 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를 미국 연준의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니까 우리도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 네. 이런데 이번에는 연준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사정, 우리 내부 사정,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사과, 배 등등 이 과일 물가에다가 지금 공공요금, 가스요금, 전기값 폭탄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더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꾀끼깡 꼴끈. 무슨 발음 테스트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부산 도시고속도로 터널 입구 바로 위에 붙여진 지금 문구인데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안전운전이나 졸음운전하지 말라는 문구를 붙여놔도 지금 모자를 파네. 이런 문구를 붙여놔서 운전자들이 좀 집중력이 저해야 된다. 이런 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부산 대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터널 앞에 붙은 문구인데요. 보통 이런 이 고속도로 터널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표지판은 반드시 읽어보게 되는데 이 터널 위에 꾀끼 깡꼴끈 정말 어렵습니다. 꾀끼 네. 깡꼴끈 이런 단어가 붙으니까 이게 무슨 신호 모양이다. 그래서 교통 신호로 생각을 하고 이거 생각하다가
무슨 말일까 하다가 터널에서 사고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일을 했느냐. 이게요. 조사를 해보니까 올 1월 2일 날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시무식에서 공무원들은 꾀끼 깡꼴끈 꾀끼 깡꼴끈의 자세를 가져라. 꾀는 지혜, 끼는 끼, 뭐 깡은 용기, 꼴은 디자인, 끈은 네트워크인데 물론 뭐 그럴듯한 얘기이긴 한데 네. 이런 것을 터널 위에 고속도로상에 붙여놓은 것은 안전은 아무 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닐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려면요 꾀끼 깔끔권보다는 알짤딱깔센 알아서 잘 따끔 깔끔하게 좀 센스 있게 처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알짤딸깍센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코너 참 발음하기 힘듭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 나홀로, 테슬라 날벼락, 월가 황제의 경고, 매파 이창용, 그리고 꾀끼 깡꼴 끈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